시사평론가 남미경입니다. UBC 방송과 시사고수 공동기획으로 울산시장 예비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범수 후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범수입니다. 요즘 예. 선거운동 하시느라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또 움직이시고 계시는 움직이고 거죠? 있으니까 제가 지난 2년 전에 총선할 때 그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시죠? 예, 예. 그 여의도보다 어떠세요? 좀 울산 공기가 확실히 더 좋으시죠? 여의도보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훨씬 좋죠. 네. 예, 마음이 편합니다. 네. 내려오면. 제가 오늘 사실 두 번째 후보님 만나 뵀는데요. 예, 예. 예전에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예, 때 예. 제가 당선 축하 인터뷰를 그랬던가요? 했었거든요. 아이고,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워낙 정신이 없었어. 그때 뵀을 때 되게 젊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신 후보님들 중에서는 막내시죠? 아니요, 아마 누가 허은옥 막내일까요? 부시장이 저보다 뒤에서 두 번째 예, 한 살 거의 정도. 막내이시다 그죠? 제가 뭐 서울에 가면 네. 제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라 중고참쯤 되는데 울산에 오시면 울산에만 오면 거의 아직 이 루키고 미래 세대입니다. 그 막내신데 얼마 전 그 한 여론조사 기관의 예, 예. 후보 적합도 예, 조사에서 선배님들을 제치시고 예. 2위로 나오셨습니다. 저도 그걸 예상을 못했죠. 저도 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어떤 뭐 정치 교체나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 참 높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대 교체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제가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네. 후보님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사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선거 전략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이 울산 시민들의 그 어떤 시대 교체 내지는 여러 가지 변화와 계획의 욕구를 잘 녹여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걸 또 선거 전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공천 심사를 앞두고 네. 있는데요. 그 현역 의원에게 감점 10%. 10%. 네,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후보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10%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현역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냐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선수가 게임의 룰을 탓할 수는 없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10% 감점을 한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결국은 한쪽 손발을 묶고 선거운동을 해라.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이길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극복할 있다. 수 있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하시면 되죠. 오늘요?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방식이 예. 당원 50%, 예. 시민 50%거든요. 예. 후보님을 포함해서 예. 이번에 출마하시는 후보님들 중에서 그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이 좀 유리한 후보가 있을까요? 당심이 따로 있고 네. 민심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심이나 민심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심이 50%다 민심이 50%다 왜 이거 구별을 하는지 뭐 저는 당심이 70%든지 당심이 100%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 8개월밖에 안 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준석 당대표도 영선이 대표입니다. 네네네.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결국 시대 교체다. 새로운 어떤 인물 내지는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사람과 함께 새롭게 좀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산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울산 시민분들이 후보님 만나뵈면 좀 그런 얘기들을 예. 사석에서 좀 하시던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감히 네. 이제 정치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네. 좀 제가 나서서 뭔가 울산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우리 지역 민심을 제가 몰랐으면 제가 감히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아주 가까이서 예, 예, 뵙고 예, 또 일을 하셨는데 지금 윤 당선인이 사실 국정 운영 기대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은 좀 높지 못한 사실은 상황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네. 당선인보다 조금 낮다고 네. 볼 수 있죠. 후보님의 그
솔직한 생각은 어떠신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부분. 국정 운영에 대한 그냥 가까이서 뵀으니까 네, 예.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제일 먼저 뵌 적이 언제냐면 지난 6월인가 7월에 이제 우리 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당 대표하고 건국대 앞에 어느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가니까 우리 윤 당선자께서 비서장 오셨네요. 그 500cc 내하고 한잔 합시다.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치기 어려서 그러면 후보님 그 저하고 원샷 내기 합시다 해서 팔을 걸고 묵은 기억이 나요. 결국 그 게임에서 저는 졌지만 네. 워낙 우리 윤 네네. 후보께서 통이 크시잖아요. 이 등치도 그렇죠. 있고 네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접해 보면서 참 사람이 소탈하고 격의가 없다. 격의가 없다. 라고 많이 느끼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이 너무 네거티브 대선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 후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드러나지 않았다. 예, 드러나지 않았다. 너무 이전 투구의 어떤 그런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모습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기대하십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송철호 시장에 대한 시정 평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쟁해야 예. 되는 후보는 예. 또 민주당 후보님이시니까요. 예, 그렇죠. 지금 또 뭐 송철호 시장님이 그쪽에서 유력한 공천을 후보시니까. 받는가요? 모르죠. 지금까지는 예, 또 예, 예. 유력한 후보시니까 예,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시정 평가를 점수로 매기신다면 예. 한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을? 이럴 때가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건 공통 질문입니다. 너무나 박질하게는 못 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건 어차피 평가니까 그럼요. 냉철하게 저는 한 하신다면 39점 주고 있습니다. 39점. 예. 네, 이유는 시정을 하시긴 하시나 시민들을 위한 시정, 민생을 좀 민생 챙기는 그러니까 삶의 질에 데 대한 부분,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어떤 시정을 펼치시지는 못했다. 아쉬웠다. 그런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그렇죠. 공무원 사이에 뭔가 포획되어 있는 게 아니냐. 는 그런 생각. 공무원들이 논리에 너무 지금 갇혀 계시는 것 같다. 홍 시장님이 이제 추진하신 사업 중에 해상풍력 사업이 예,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윤 당선인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예, 예.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네. 해상풍력 사업을 폐기하실 생각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죠. 지금 제가 완전히 폐기를 한다고 드리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저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로 저희들이 조금씩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송철호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이 사업은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 몰라요. 자기 재임 기간 중에 모든 걸 끝을 내려고 그런 욕심이 있으신가는 모르지만 너무 급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생태계조차 지금 거의 항무지거든요. 그런 거 없이 외국의 어떤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의존하겠다는 것도 참 위험하다.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리신 공약들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좀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7글자 공약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뭡니까 그거야? 7글자 일곱 공약. 글자. 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좀 모방을 하셨나 아니면 뭐 이 대표님- 내 손 안에 시청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네네. 예. 아니면 이 대표님께서 좀 예. 아이디어를 주셨나 해서요. 그걸 또- 사실은 네. 이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시장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죠. 대표님, 그 대선 기간에 비단 주문이 만들어 주시듯이 저에게도 비단 주문이 한 2-3개는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이 이거는 없는 상관이 거네요? 없어요. 단지 제가 이번 대선에서 좋은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뭐 한두 개씩 좀 차용하는 이렇게, 차용하는 그런 그러셨구나. 형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 후보님 하면
딱 떠오르는 공약 하나 정도는 그래도 오늘 어필을 딱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 서 그래서 후보님을 이제 대표하는 공약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해주신다면, 결국은 네. 이제 우리 울산 먹거리를 어떻게 새롭게 발굴을 할 것이냐. 그래서 산업구조 재편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은 이 시기가 제가 차고 다니는 시기가 시놀라 시기입니다. 시놀라고 이게 과거에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차고 다니서 오바마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만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디트로이트 하면 울산하고 거의 비슷한 도시, 자동차 산업으로 많이 육성됐다가 쇠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붕괴될 지경으로 갔다가 다시 혁신과 근로자의 재교육을 통해서 첨단 정밀 산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흥을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시기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제4차 산업으로 좀 가야 되는 방면에 또 하나는 특히 제가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공약에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문화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를 정강 현실의 게임 공간화로 만들고 싶다. 게임 공간.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의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산업, 게임 다 융복합된 이야기죠. 옛날에 혹시 포켓몬고 뭐 이 게임 아시죠? 그래서 가면 잡아서 뭐 캐치를 하면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약이 그대로 잘 시행만 된다면 1,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2030이 원하는 일자리도 한 4만 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15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매년 한 1,000만 원 이상 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약이다. 후보님, 예. 네.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셨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울산이 너무 가거지향적이고 그리고 너무 그 공업파에만 너무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공업탑 로타리에서 했습니다. 네,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공업탑을 울산의 상징이고 울산의 성지로 생각을 하는데 울산 공업탑을 보시면 그 밑에 축이 5개가 올라옵니다. 그게 제가 공업탑 만드는 게 60년대로 알고 있는데 이 5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그 다음에 울산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자.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벌써 우리 울산 시민의 인구가, 울산시의 인구가 120만에서 지금 112만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로 컸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제 공업탑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공업탑 자체가 가거지향적인 상징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 찬란한 공업도시로서의 울산 전통은 계속 이어가야죠. 그래서 공업탑 로타리를 거기에 둘 게 아니고 울산 박물관으로 좀 옮기자.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하자는 의미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공업탑 로타리를 좀 옮기고 공업탑 로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업탑보다 훨씬 더 업데이트된 AI가 내재된 그리고 공중부양하는 공업탑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면 울산의 역사라든지 울산의 문화라든지 울산의 관광 자원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후보님을 좀 더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예.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예, 좋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에서는 저를 보고 이제 정치 국회의원 2년밖에 안 됐고 또 날라온 돌이라는 비난이라 그럴까 하여튼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울산에서 날라온 돌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좋습니다. 그 한 발 물러서 날라온 돌이라고 칩시다. 이 날라온 돌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 울산의 기득권 세력과 제가 얽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을 보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볼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저 서범수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